오후 4시, 나에겐 없어도 좋은 시간. 난로를 둘러싸고 앉아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며, 그러나 화제는 일관된 것으로서 작은 조리를 갖추기조차 하며 진행되는 시간이다. 이제 슬슬 그놈이나 찾아가 볼까? 라고 누군지가 하품을 하며 말하고 나서 그 작은 조리 속으로부터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 미련이 남는다면 난로가 내뿜고 있는 열기에 대한 그것이 남는다는 정도다. 무력한 작은 조리는 곧잘 가던 길을 멈추곤 한다. 아무개 씨가 죽었대. 누군지가 눈을 툭툭 털며 들어와서 난로가에 끼어 앉으며 신문 기사식으로 뉴스를 전하면 조리를 세우거나 두들겨 맞추고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순진한 독자가 되어 그 뉴스맨에게 시선을 쏟는다. 왜? 심장마비라나? 그러면 복상사쯤을 기대하고 있던 좌중은 피시시해지고 만다. 그러나 생전의 고인에 대한 얘기가 새로운 화제로서 시작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고인이 남긴 에피소드를 모두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여 차츰 고인의 결과적인 견지에서의 존재 이유까지 얘기하게 된다. 결국은 또 다른 작은 조리가 대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진 않는다. 방금 갈아 넣은 난로 속의 사구공탄이 지독한 냄새를 피우기 시작하면 난로를 둘러싸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눈살을 찌푸리며 구공탄에 대한 얘기로 미련 없이 화제를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 있던 기자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신문사 뒷골목 속에 있는 다방도 요 며칠 동안은 내부 수리 중이라는 딱지가 문에 붙어 있어서 기자들은 제각기 자기 취미와 필요에 맞는 다방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었다. 나는 청결하지 못한 따뜻함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밖의 추운 날씨를 원망하며 가치다는 것에 대해서 요리조리 생각하며 수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후 4시쯤엔 정이라는 외신부 기자를 따라서 A라는 다방에 나가 앉았다. 그 지하실 다방은 스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좋았다. 될 수 있는 대로 스팀의 곱창을 닮은 파이프가 있는 벽 가까운 좌석에 자리를 잡으려고 눈을 번뜩이며 나는 엉뚱한 장문을 지어보곤 했다. 황혼에 밝혀지는 불빛들이 이곳에 나를 가둔다. 는 가둔다는 말을 생각했을 때 금방 지어진 문구였고 그 후로 자꾸 지어본 다른 모든 문구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였다. 스팀의 촉촉한 온기가 이곳에 나를 가둔다. 이건 너무 천박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이곳에 나를 가둔다. 이건 어딘가 틀린 것 같고 역시 천박해. 파란 털을 가진 고양이가 이곳에 나를 가둔다. 멋들어지긴 한데 여학교에 다니는 소녀가 지은 글처럼 의미가 없다. 파란 고양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킨다는 말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이 이곳에 나를 가둔다. 해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면서 해세가 금방 연상되는 문구. 돈이 이곳에 나를 가둔다. 옳고 말고. 그러나 노골적으로 속을 내보인다는 것은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상놈의 버르장머리. 황혼에 밝혀지는 불빛들이 이곳에 나를 가둔다. 황혼에 밝혀지는. 무척 맘에 들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사가 정해준 퇴근 시간까지 다음 신문에 들어갈 기사만 꾸려놓으면 곱창 파이프 가까운 좌석이나 혹시 비지 않을까 노리고 있고, 비생산적인 문구나 속으로 흥얼대고 앉아있는 시간이 내게는 몹시 아까웠다. 부업을 가져보는 게 어때? 어느 날 정이 내게 말했다. 부업? 가정교사? 부업이라면 가정교사밖에 생각 안 되나? 사람도 참. 나는 무안했다. 하지만 가정교사라면 나는 정말 싫었다. 만일 사람이 일생 동안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정교사를 해야 한다면 나는 대학 다니는 동안에 5사람 목은 해치웠다. 아이들을 적으로 삼고 하는 전투란 악마도 비명을 지를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가질 생각 없어? 정은 정말 당장이라도 부업을 구해줄 수 있다는 듯이 재촉했다. 글쎄,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돈? 아, 그래. 그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애매하게 흘려보내버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던 것은 그것이 돈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의식 중에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결혼 자금을 장만하긴 해야 할 텐데. 내가 말했다. 나는 수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생각했다. 우리는 난로처럼 뜨겁게 달아 있었었고, 난로 위에 올려진 주전자의 뚜껑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먹거리고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다. 아니,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쪽은 수기와 나 중에서 거의 오직 나뿐이었다. 내가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 수기는 쉴 새 없이 내 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렇다고 수기가 나와의 결혼을 싫어하는 것일까? 아니었다. 수기가 나보다 훨씬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어떤 계획이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때까지는 그것이 성취될 수 없으리라고 의심하기로 하고 있는 모양일 뿐이었다. 나는 다방의 그 청결치 못한 온기 속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수기의 내 얘기에 대한 의심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친구의 일깨워줌에 의하여 문득 부업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돈을 필요로 함을 알았고, 그것이 결혼자금 준비라는 이름의 명분을 가짐을 알았다. 나는 수기 앞에서 다하지 못했던 설명, 수기의 내 말에 대한 의심을 풀어보려는 노력을 수기가 없는 곳, 말하자면 이 세상에 수기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정기자 같은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내가 참 딱해 보였다. 약혼자가 있었어? 정이 물었다. 글쎄. 수기와 함께 여관방이나 다방 따위의 장소에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땐 내일 신문에 나가도록 써내놓은 기사에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더라도 이미 그건 내 힘으론 어쩔 수도 없고 어쩌기도 싫은 듯이 생각되는 것처럼 밖에 거리를 막아놓고 있는 찬바람이 내는 삭막한 소리와 답답하게 뜨뜻한 다방 속의 공기와 추상적이며 내가 가담해 있다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는 화제에 둘러싸여서는 수기를 사랑하는지 어쩐지, 도대체 수기와의 결혼을 내가 믿는지 어쩐지, 그것보다도
숙이라는 이름의 생물이 있는지 어쩐지조차 가끔 흐릿해지기만 하는 것이었다. 겨울의 기온이 이따금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고는 할지라도 그것만이 그런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오후 4시, 내게는 없어도 좋은 시간. 모든 것이 나와 관계없어 보이고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그 무엇에 매달리려고 애쓰는 듯한 느낌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시간. 모두들 제 나름으로 잘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오직 헛된 노력으로서 나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나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숨 쉬는 것도 그쳐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다. 모두들 제 나름으로 잘해가고 있는데 그래, 어쩌면 숙이도 저 나름으로 잘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따분하군. 기껏 표현한 것이 따분하다는 정도는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가만히 앉아있으니 따분하기만 할 수밖에. 무엇을 붙들면 되는 거야. 게다가 돈까지 생기는 일이면 더욱 좋고. 정이 말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야. 이럴 땐 예수라도 믿어두었더라면 좋겠어. 기도문이라도 외우면서 앉아있게. 내가 말했다. 뭐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서 따분함을 메꾸려고 할 것까진 없어. 정말 부업을 가질 수 있어? 정말 가질 수 있다니?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말이야. 뭐 좋은 일자리라도 있나? 하나 있긴 한데